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지쳐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제 마음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당신도 어머니도 친척들도 아무도요. 애미야, 찌개가 짜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 끓일게요. 됐어. 그냥 먹어야지. 아까운 재료인데. 새벽 5시. 침실 문틈으로 스며드는 기침 소리가 서연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은 알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울리는 기침 소리. 서연은 이불을 걷어차듯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조명을 켜자 어젯밤 설거지를 마친 싱크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엔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써놓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말고 미역국. 서연은 한숨도 내쉬지 않았습니다. 한숨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다지고 참기름을 두르는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이제 서연의 손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농도, 간, 온도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서연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귤을 까먹었고 시동생의 아내는 아이를 봐야 한다며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달라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돌처럼 깨지지도 부서지지도 않는 그런 단단함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에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매번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에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가로등처럼 서연도 이 집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국간 봐. 어느새 부엌 문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그저 합격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고 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김치, 반찬 4가지. 시어머니는 반찬을 하나씩 집어들며 평가했습니다. 시금치나물이 너무 싱겁다고, 무생채는 고춧가루가 많다고, 콩자반은 간장이 덜 배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7시에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서연의 대답도 모두 공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의 눈은 신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친척들 온다. 점심 준비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날. 서연에게는 시험 날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평가 대상이었고 서연의 옷차림과 말투, 표정까지도 채점 항목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는 전쟁이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찜을 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서연의 모든 동작을 감시하듯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파전은 기름을 더 두르고 고기는 핏물을 더 빼고 양파는 더 얇게 썰어. 지시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땀을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기름 얼룩이 점점 늘어났고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붉은 점이 생겼습니다. 오후 1시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숙모, 시누이, 시동생, 가족까지 총 8명이었습니다. 서연은 현관에서 인사를 했고 친척들은 서연을 스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서연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아무도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지. 며느리가 잘해줘서. 시어머니의 말에 친척들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별 말씀을요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잡채가 좀 짜네. 시숙모의 한마디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잘못 맞췄나 봅니다. 서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시숙모는 그래도 맛있어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서연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친척들 앞에서는 더 냉정했습니다. 마치 서연이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고용된 가사 도우미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없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친정 엄마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니? 서연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잘 지내요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힘들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결국 서연은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또다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릴 것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전화는 새벽 3시에 걸려왔습니다. 서연은 진동 소리에 깜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언니,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어. 아빠가 119 불렀어.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은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어디 편찮으셨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 응급실에 계신데 언니가 와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옷을 챙겨 입으며 핸드폰을 어깨에 끼웠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 서연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 서연이 시집 올 때 눈물 흘리며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던 분, 지금 간다. 어느 병원이야?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기려다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새벽이지만 무작정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누구야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다고 해서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응급실에 계신데 아침 식사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의 친정 엄마보다
내일 아침 밥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다녀오든지 아니면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준비하고 가. 시어머니는 다시 누웠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냐는 말도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밥을 미리 지어두고 국을 끓여두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칼을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응급실에 계신데 서연은 시댁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밥은 전자레인지에 2분, 국은 약한 불에 5분만 데우시면 됩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서연은 메모지를 식탁에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서연을 따라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동생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중환자실로 옮겨졌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서연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아버지와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수척했고 동생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지금 검사 중이야. 심근경색 의심된다고 하더라. 심근경색. 서연은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었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엄마의 모습에 서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7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병원이야.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언제 와?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황 봐서 갈게. 엄마가 아침 혼자 차리셨어. 기분 안 좋으시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셨답니다. 미안해.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 알았어. 일단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를 지켜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이 맞았고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한 분은 계속 계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아버지와 동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회사를 다녔고 아버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시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게요. 서연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겠니? 라고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제 오니?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심근경색이셔서 2주 정도 입원하셔야 한답니다. 제가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주. 집안일은 누가 하니?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안일. 늘 집안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어? 내가 와야지. 하지만 어머니, 친정. 친정도 중요하지만 시댁도 중요한 거 아니니?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되겠니?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율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은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결국 서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친정 엄마를 간병하고 밤에는 시댁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미안해했지만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시댁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했습니다. 그래.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국이 짜네. 서연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엄마를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 쉬셔야죠라고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은 졸다 깼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릴 테니까요. 서연은 일어나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텨요. 제가 지킬게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서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서연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웃음도 희망도 사랑도 서서히 천천히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친정 엄마는 퇴원했고 서연은 다시 시댁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시댁을 오가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5kg이나 빠졌고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애미야. 오늘 국이 싱겁네.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나 보네. 친정 다녀온 후로 집안일이 영 엉망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엉망. 그 단어가 서연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2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양쪽을 오가며 일한 것이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서연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달려갔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편이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도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대? 시누이가 물었고 의사는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자가 상주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일이 있다고 했고 시동생의 아내는 아이가 어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빠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하는 게 맞지 않아? 시숙모가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병실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연을 볼 때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친척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시숙모, 시누이, 시동생 가족까지 병실이 붐볐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께 안부를 묻고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와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거 아니야? 시숙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겼나 봐.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어.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서연은 식사를 도와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간호사들도 며느리분이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니. 물 좀 줘. 서연은 물컵을 들고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병실에 들렀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회사 일이 있어서라며 나갔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보호자분,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서연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10사흘째 되는 날 친척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병실에 들어와 시어머니께 안부를 묻고 또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간병을 하긴 하는데 뭔가 부족해 보여.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역시 친딸이 아니면 마음이 안 가나 봐. 서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청소 좀 해놔. 엄마 퇴원하시면 깨끗해야 하잖아.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2주 동안 병원에서 지새운 아내에게 집 청소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하라고. 엄마 퇴원하시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서연의 안에서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지금 내가 2주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밤낮으로 어머니 간병하고 친척들한테 욕 들어가며
여기 있었는데 당신은 청소를 하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친다고. 나도 쉬고 싶다고. 근데 아무도 내 마음은 안 물어보더라고. 당신도, 어머니도, 친척들도.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나도 사람인데 왜 내 감정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보호자분.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간호사실로 옮겨져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복도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고 뒷좌석에는 서연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고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까지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우며 작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서연은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네, 엄마. 저 괜찮아요. 목소리가 안 괜찮은데 많이 힘들지?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까지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도 퇴원하셨고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서연은 조용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와 집을 오갔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기침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연은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준호가 달려왔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북적였고 서연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장례 절차를 챙겼습니다. 장례 이틀 후 서연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내는데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에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기를 봐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수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2014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시집 온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오늘 서연이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했다. 며느리가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친정을 가면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서연이 표정이 안 좋았지만 이게 서연이를 위한 길이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8월 3일. 오늘 서연이가 만든 김치가 짰다. 사실은 딱 맞았다. 하지만 나는 짜다고 했다. 며느리는 시댁에서 혼나야 강해진다. 친정 식구들이 약하게 키운 아이를 내가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20년 1월 7일. 명절이다. 친척들 앞에서 서연이를 칭찬하지 않았다. 칭찬하면 서연이가 교만해질까봐 걱정됐다. 그리고 며느리를 너무 감싸면 시댁 식구들이 무시한다. 차라리 내가 차갑게 대해서 서연이를 지키고 싶었다. 서연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24년 5월 12일.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다. 나는 집안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다. 서연이 표정이 무너지는 걸 봤다. 하지만 나는 냉정해야 했다. 나중에 아들놈한테 몰래 전화해서 서연이 친정에 돈을 보내라고 했다. 서연이는 모를 것이다. 서연은 그때 남편이 장모님 병원비 내가 냈어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은 고마워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었던 것입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연이가 점점 지쳐 보인다. 내 탓이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몰랐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며느리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요즘 서연이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2024년 12월 13일. 서연이한테 미안하다.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서연이가 이 집의 기둥이다. 서연이가 없으면 이 집은 무너진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서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전날이었습니다. 2025년 1월 30일. 오늘 서연이가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내 탓이다. 서연이를 너무 몰아붙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욕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시댁 식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세상한테. 내가 내 방패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너한테는 내가 칼이 되어버렸구나. 용서해줘. 사랑한다. 서연아. 말 한 번 못 해봤지만 너를 딸처럼 사랑했어. 서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그리고 이제는 알아버린 사랑도. 어머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미소를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왜 그렇게 대하셨는지. 서연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영정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쉴게요. 그날 밤 서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2년 동안 나를 지켜주지 않았잖아. 어머니는 서툴게라도 저를 지키려 하셨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친정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친정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다가갔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응, 다 알아. 들어와. 친정 집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자라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창문 너머로 보이던 나무까지.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쉬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빠는 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시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반찬 레시피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레시피. 된장 2큰술, 고추장 반 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두부는 큼직하게, 애호박은 얇게. 끓일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서연이는 짜게 먹는 걸 안 좋아하니까 간은 살짝만. 서연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음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에게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라고 말하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수첩에 적힌 대로 된장 2큰술, 고추장 반 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었습니다. 두부는 큼직하게 썰고 애호박은 얇게 썰었습니다. 끓이는 동안 서연은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차갑게 대하던 모습, 냉정하게 말하던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사랑.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움이 사실은 가장 서툰 사랑이었다는 것을. 맛 좀 볼래, 엄마? 엄마가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다. 내가 끓인 거 맞아? 응. 시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들었어. 엄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서연은 가족들에게 된장찌개를 대접했습니다. 아빠는 맛있다고 했고 동생은 언니 요리 실력 늘었네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며느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야. 차갑게 대하지 않을 거야. 표현할 거야. 식사 후 서연은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친정집 작은 서랍에 모셔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 레시피대로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맛있다고 했어요. 서연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표현이 서툴셨을 뿐이라는 거, 용서할게요. 아니, 용서라는 말도 이상하네요.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그렇게 배우셨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약 시어머니가 되면요. 며느리한테 잘할게요. 사랑한다고 말해줄게요. 어머니처럼 서툴게 사랑하지 않을게요.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주신 마지막 가르침인 것 같아요.
서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시댁 근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새로 시작할게요. 제 인생을.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지킬게요. 하지만 어머니처럼 차갑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지킬게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시어머니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듯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수첩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묘지를 나와 걸어가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그때는 몰랐다. 어머니의 미움이 사실은 가장 서툰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나를 지키려 했고 강하게 만들려 했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다. 나는 이제 어머니를 용서한다. 아니, 용서보다는 이해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어머니 덕분에 나는 강해졌으니까. 비록 그 과정이 아팠지만 결국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어머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서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이제 빛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배우고 손님을 맞이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웃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카페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걸 드릴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만들며 여성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보였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서연은 작은 메모를 함께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여성은 메모를 읽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구나. 시어머니가 내게 주지 못했던 따뜻함을.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로해줬어요. 어머니처럼은 아니고 제 방식대로요. 어머니,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연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카페에서 정규직이 되었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친정에서 독립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걱정했지만 서연은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은 시어머니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봄꽃을 들고 갔습니다.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서연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저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며느리한테 잘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예요. 어머니가 못하셨던 것들을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쳤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매달 시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들을. 시간이 흘러 서연은 카페의 부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서연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야 해. 남자의 말에 서연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잘할 거예요.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드릴 거예요. 남자는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품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몇 년 후 서연은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했고 남편은 서연을 지켜주었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잘 키울게.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줄게. 표현할게. 그날 밤 서연은 처음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아기를 안고 갔습니다. 어머니, 손녀예요. 예쁘죠?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요. 하지만 어머니, 저도 사랑받았어요. 어머니의 서툰 사랑을요. 이제야 알았지만 그래도 받았어요. 서연은 아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미움이 사실은 가장 서툰 사랑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할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작은 아기도 모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